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이어서 이제 그리디 방식이라는 그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하고 그리디 알고리즘하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이제 그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이제 주로 이용이 되는데,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보다.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좀 그리디보다 이해하기도 쉽고 또 속도도 좀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예제를 갖고 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본 그 챕터에서는 여기 나오는 요 세 개의 예제를 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일단 살펴볼 텐데,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하고 마찬가지로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푸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뭡니까? 이 어떤 이제 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걸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눈다는 관점에서는 디바이드 앤 컨커하고 비슷한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 서브 프로그램 간에 오버래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나누어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리컬시브하게 막 콜하다 보면은 한번 계산했던 걸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텀업으로 작은 문제를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어떤 테이블 같은 데 저장해 놨다가 큰 문제, 그것보다 이제 큰 문제를 풀 때는 작은 문제 결과를 이용해서 그렇게 바텀업으로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 사이즈를 점점 키워 나가서 전체 솔루션을 구하면은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보다 더 이제 좀 알고리즘도 심플하면서 좀 훨씬 빠르게, 좀 더 빠른 게 아니라 훨씬 빠르게 보통 이제 해를 구합니다. 그 솔루션을 구하는데,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바텀업으로 이제 해를 구한다면은 이 그리디 방식은 톱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제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 옵티멀 솔루션이 만약에 이제 K개의 옵티멀 솔루션이 이제 K개의 어떤 오브젝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 K개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어떤 로컬한 옵티멀 초이스를, 그러니까 그 K개의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개 한 개 이제 솔루션을 초이스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뭔가 초이스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초이스를 할 때는 뭔가 그 나름대로는 옵티멀하다는 어떤 룰을 가지고 초이스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개 한 개 이제 그 솔루션을 갖다가 구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글로벌하게 이제 실제로 글로벌한 그 전체 솔루션을 이제 구하게 될 텐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적으로 좀 이 하나하나 이제 로컬한 초이스를 하는 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 바텀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플하고 알고리즘도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대신에 이제 이 로컬한 옵티멀 초이스가 반드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항상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은 그리디 방식으로 하면은 이 로컬 옵티멀이 글로벌 옵티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그걸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예제가 이제 액티비티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n개의 액티비티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런데 이 액티비티들은 뭔가
그 common 리소스를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어떤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강의실 배정 문제, 강의실 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을 이제 신청하는 그 행위가 액티비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실을 신청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한 개의 강의실이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은 월요일 날뭐 9시부터 10시까지, 뭐 어떤 사람은 그 화요일 날뭐 12시부터 뭐 1시까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요 둘 간에는 이제 서로 간에 오버래핑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은 이 사람이 그냥 독점적으로 쓰면 되고, 화요일 날은 요 시간대는 이 사람 신청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이 월요일 날 또 뭐 9시부터 뭐 90이 아니고 그 9시부터 11시까지 쓰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랑 요 액티비티랑은 그죠? 동시에는 사용을 못하죠. 그때는 이제 얘한테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이쪽에다가 배정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강의실 사용 신청 같은 걸 액티비티라고 봤을 때, 이런 강의실 사용 신청이 이제 어떤 뭐 일주일이 그 전체 그 기간이라면은 일주일 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이제 A1, 요걸 A2 뭐 이래 갖고 뭐 AN, 그리고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이 액티비티가 이제 N개가 있으면은 이 전체 액티비티를 우리가 이제 대문자 S로 한번 그 액티비티의 집합을 대문자 S라고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액티비티는 그 스타트 타임과 피니시 타임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런 액티비티가 있을 때, 이 액티비티 셀렉션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가능한 한 많은 액티비티를 가능한 한 이제 액티비티의 개수가 많게 이 강의실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이라는 거는 이 액티비티 셀렉션 문제의 골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있을 때, 그 액티비티 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하게 강의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티비티 간에는 오버래핑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래핑이 없는 액티비티들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액티비티가 선택이 되도록,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개수가 가능한 많도록,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강의실은 한 개인데 많은 사람한테 강의실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월요일 하루 종일 신청해 버리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월요일 날 뭐 시간 간격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개수가 많은 쪽으로 그 강의실 배정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게 이제 그 액티비티 솔루션의 그 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largest possible set, 최대한 많은 그런 액티비티의 셋을 찾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제 액티비티 셀렉션에서는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이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longest time, 그러니까 강의실을 그냥 비워두면 뭐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강의실을 가능한 사용률을, 이건 이제 강의실 이제 이용률이죠, 그죠? 그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 뭐 다른 말로는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최대화할 수 있도록 스케줄한다. 이것도 하나의 최적화 문제고, 아니면 이제 그 강의실을 뭐 빌려주는데 돈을 받는다면은 이 렌탈 수익을 갖다가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그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의 고를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교과서의 예제는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largest possible set을 에 대한 구하는 그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예제에서 액티비티는 모든 액티비티는 이제 시작 시간과 이제 끝 시간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액티비티가 9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개수는 이제 9개인데 자, 이 9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밑에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이제 액티비티 간의 오버래핑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A1을 선택하면은 A2 같은 거는 선택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오버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버랩 없이 이제 그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요 뭐 1, 3, 6, 8은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1, 3, 6, 8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4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액티비티에 있는 그 원소 개수는 액티비티 수는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A, 2, 5, 7, 9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 5, 7, 9는 보면은 2를 선택했고 5를 선택했고 7을 선택했고 9를 선택했고 그리고 요거랑 오버래핑이 안 되는 다른 액티비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최대 4개.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 그림에 보이는 예제에서는 그 액티비티가 4개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비티가 4개인 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는 예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만약에 요 액티비티 셀렉션 문제가 이제 일종의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니까 요걸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 라지스트 액티비티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먼저 옵티멀 서버 스트럭처를 잡아야 되겠죠. 자, 옵티멀 서버 스트럭처는 이제 요걸 이제 이제 n개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이 n개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솔루션을 구해 갖고 그걸 컴바인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옵티멀 서버 스트럭처 구조죠. 일단은 그래서 옵티멀 서버 스트럭처를 이제 구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기호를 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대문자 SIJ라고 하면은 어떤 액티비티가 이제 AI라는 액티비티하고 AJ라는 액티비티 요 사이에 AI하고도 오버래핑이 안 되고 AJ하고도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요 사이에 있는 액티비티 예를 들면 AK가 되는 거죠. 요런 A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AK에 해당되는 액티비티들의 집합 요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 A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AI의 피니시 타임보다는 스타트 타임이 이제 시간은 요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흘러가니까 요것보다는 커야 되겠죠. 요거 이제 뭐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액티비티가 SJ의 스타트 타임보다는 요 놈의 피니시 타임이 요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런 AK에 해당되는 것들에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뭐 이제 액티비티가 컴패티블 하다는 건 오버래핑이 없다. 뭐 이거니까 그 컴패티블 하다는 건 오버래핑이 없는 거고 지금 위에 있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글로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 S라는 거를 이제 전체 집합 S 안에는 사실은 이제 요 지금 S 전체 집합 S 안에는 처음에 이제 문제로 주어진 거죠. 이제 요게 이제 S입니다. 그냥 요게 S인데 그러면 이제 A1부터 해갖고 AN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요 A1부터 AN은 요렇게 피니시 타임을 기준으로 솔팅이 되어 있다. 뭐 솔팅이 안 돼 있으면 솔팅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솔팅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S가 이제 요 처음 문제에서 주어진 N개의 액티비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SIJ 기호로 나타내려면은 요 I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 뒤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J 앞에 나오는 거라서 요 AK가 이제 요 AK에 해당되는 요 K가 이제 그 1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런 AK를 다 포함하려면 뭔가 이제 더미 액티비티를 두 개를 주갖고 A0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은 항상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요런 그 n개 액티비티랑 절대로 오버랩이 될 수 없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액티비티를 하나의 더미 액티비티 A0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AN 플러스 1은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무한대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무한대 시간을 가지는 걸 이제 AN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 요 전체 액티비티의 집합은 이제 이렇게 그 S에 이제 첨자를 붙여서 쓰면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런 기호를 그냥 요런 기호를 사용하니까 요 기호의 의미는 이제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일반적으로 쓴 게 요 SIJ죠. 그러면 요 SIJ라는 거는 I는 항상 요 J보다 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액티비티가 피니시 타임으로 소팅이 돼 있고 AI와 AJ 사이에 있는 AK라는 액티비티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J가 이제 I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가 J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공집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려면은 이걸 이제 서버 프로그램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n개의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요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오버래핑이 안 되게 그 액티비티를 선택하는 거죠. 가장 많은 액티비티를 선택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 만약에 이제 어떤 K라는 액티비티, AK라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단은 한 개는 선택이 돼야 되겠죠.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요 A5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최종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가정하면은, 요 놈은 들어가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스타트 타임과 피니시 타임으로 쫙 잘라갖고, 이제 아직까지 그러면 요 놈은 A5는 이제 솔루션인데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은, 아직 솔루션을 못 구한 거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액티비티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A5가 솔루션에 들어간다면, 요거는 이제 솔루션에 들어가니까 아직 못 구한 요 놈들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는 그 S로 표시하면 S5부터 시작해서 이제 N5 플러스 1까지고, 요쪽은 S, 그죠? 이제 0부터 시작해서 5 앞에까지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AK라면은 이제 SIK, SKJ, 여기 제가 기호를 잘못 썼네요. 여기 4가 아니고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5는 포함이 안 되니까. 자, 이제 그래서 S 여기는 0, 5로 이제 요 두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또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의 기호로 이제 대문자 AIJ라는 거를 도입을 할 텐데, 이 대문자 AIJ는 그 실제로 요 SIJ에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서 그 솔루션에 포함되는 액티비티, 그 그러니까 솔루션 셋입니다. 그냥 솔루션에 포함되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요 전체는 요 9개의 액티비티는 아까 S0, 0,N5 플러스 1이었죠. 그 중에 솔루션은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였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A
0, 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셋들. 그러면 요 솔루션은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집합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요 놈은 이놈이 될 수도 있고 이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솔루션이 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요 AK가 솔루션에 들어갔다면은 그리고 이제 요 I에서 J 사이에 있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요걸 이제 두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요렇게 나눴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놈은 솔루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요런 기호로 나타낼 텐데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요 SI 요 AIJ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A0, 만약에 N 플러스 1이라면은 여기 있는 액티비티들은 이제 A0에서 5까지니까 여기 있는 액티비티들은 그 S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A1, A2, A3, A4겠죠. 그 중에 요게 다 솔루션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솔루션이 될 만한 거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이제 A3 이런 거는 솔루션이 안 되겠죠. 이건 이미 요거랑 오버랩이 돼 버렸고, 그리고 요 놈도 안 될 겁니다. 그냥 그 A4도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A1 아니면 A2가 솔루션이 되겠죠. 근데 A1, A2 자체가 또 오버랩이 있으니까 솔루션에 해당되는 요거로부터 이제 A 0,5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A1이 되든가 또는 이제 A2가 되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도 이제 여기 A 5,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A6는 A5랑 오버래핑이 있으니까 솔루션이 절대로 될 리는 없고 7, 8, 9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A7, A9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7, 뭐 A9 이제 A8이 들어가 버리면 A8 혼자겠죠. 그러면 그거는 옵티멀 솔루션은 아니죠. 여기 두 개 나오는 게 옵티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이제 솔루션이 한 가지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A라는 기호는 이제 그런 의미다. 솔루션 집합이다. 이제 하는 거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 AIJ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요 A0, N 플러스 1 요 집합을 구하고자 하는데 원소가 제일 많은 집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옵티멀 솔루션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솔루션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 관점에서 또 이제 요 식을 요 표현을 원소의 개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C라는 요런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는 이제 요 서브셋의 라지스트 서브셋의 사이즈니까 요 사이즈라는 말이 이제 number of element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IJ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컴패티블한 거, 즉 오버래핑이 없으면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의 사이즈죠. 자, 우리가 이제 I가 J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제로겠죠. 자,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 CIJ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AIJ의 원소 개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걸 이제 CIJ 원소 개수로 나타내면 요 놈이 CI, J가 해당될 테고 그러면은 요 놈은 원소 개수가 한 개죠. 그 다음에 유니온하면 요 놈은 원소의 개수가 요걸 이제 C로 표현하면은 C의 K, J가 될 테고 요 놈은 C의 뭐 그러니까 I, K가 될 테다 이거죠. 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퀄이 있으니까 이래 갖고
C에 I, K 셈.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걸 이제 여기다 쓴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는 여기서 뭔가 요 K에 이제 A5를 선택했다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가정이고, 우리가 이제 어느 요 K가 이제 A1부터 AN 중에 요게 다 이제 K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리커시브하게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으로 나타내면은 요걸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ij 값을 최대값을 잡기 위해서는 K 내가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K는 그 ij 사이에 있는 i와 j 사이에 있는 모든 k가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k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이제 디바이드 되고 나면은 또 서브 프로그램의 요 원소의 개수 요거는 이제 이렇게 c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k 자체는 이제 한 개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맥시멈 k를 어디다 주는 k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맥시멈으로 요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는 요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가지고 요 Cij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 Aij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 OBST 문제하고 참 비슷하다 이거죠. 이 트리를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하는데 이제 그 미니멈 에버리지 코스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이 한꺼번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원소들이 있으면 그 중에 루트가 될 만한 거를 루트가 될 만한 K를 먼저 하나 구하죠. 그러고 나면 그 K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서브 트리로 나눠져 있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옵티멀 솔루션을 구해서 합치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상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좀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우리가 이 옵티멀 BST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했더니 이제 n 세제곱이 나왔죠. 컴플렉시티가.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챕터는 이제 그리디 방식이라서 그리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문제를 이제 그리디 방식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요 K를 초이스 하는 거였죠. 요 K를 이제 어디 갔나? 요 K를 이제 초이스 하는 게 있었는데, K가 그러면 이제 I와 J 사이에 이 Sij에서 요 AK를 초이스한다는 거는 이제 I와 J 사이에 있는 K를 초이스하는 거였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액티비티 셀렉션이라는 요 문제를 사실은 이제 잘 관찰해 보면은 요 K는 AK죠. AK는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는 다 이제 피니시 타임으로 이제 소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AK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요 A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피니시 타임이 가장 빠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소팅이 되어 있으면은 A1부터 AN의 액티비티면은 요 A1 요 놈은 반드시 솔루션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K 값을 요 K를 이제 초이스 해갖고 요
요 맥시마이즈가 되는 요 K가 요걸 갖다가 N개 중에 K를 그 중에 뭐가 K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첫 번째 원소가 반드시 K에 들어가더라 이제 하는 게 일종의 observation이에요. 요 문제의 이제 관찰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와닿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어리움으로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은 그냥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뭐, 그 이제 그냥 그렇게 돼 있나 보다 하고 우리는 결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SIJ면은 우리가 요 SIJ죠, 그죠? SIJ면은 선택할 수 있는 K는 이제 이것 중에 하나겠죠. 이것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요 K는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요 AM이라는 원소다 하고 바로 한 번에 딱 초이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리디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K를 초이스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원소가 바로 AK다. 요렇게 이제 초이스 해버리는 게 이제 그리디 초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디 초이스가 진짜 이렇게 해도 돼? 하는 거는 이제 시어리움으로 이제 교과서에는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그 피니시 타임으로 첫 번째 거를 이제 초이스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그젬플로 너무 지저분하네. 저 앞에 거 여기 좀 덜 지저분하네. 예를 들면. 자, 이제 이렇게 N개의 액티비티, 지금 9개의 액티비티가 있는 문제인데, 그 A1은 반드시 솔루션에 들어가, 그냥. 사실은 여기도 보면 A1이 하나 들어가 있는 솔루션이 있죠. 그러니까 A1은 여기 들어가. 그래 보면 이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게 AK를 선택하고 나면은 두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두 개의 서브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면은 이쪽 왼쪽 서브 프로그램은 이 왼쪽 셋, 요거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요 전체는 SIJ인데 요 AK를 딱 선택하고 나면 이제 왼쪽 거 오른쪽 집합이죠. 근데 이 SIK는 항상 공집합이 돼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 원소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 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SIJ를, 그죠? 아까 이제 K라는 걸 초이스하고 나면은 요 K라는 거 어떤 걸 초이스하고 나면은 SIK하고 SKJ가 남을 텐데 요 놈이 이제 항상 공집합이 돼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버 프로그램은 한 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쪽 서버 프로그램만 또 어떤 이제 그 솔루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 서버 프로그램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옵저베이션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그럼 알고리즘이 단순해지면서 상당히 빨리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직관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 셀렉션의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은 일단은 그리디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디 초이스는 그냥 피니시 타임이 가장 빠른 거, 그런 액티비티를 하나 초이스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왼쪽 서버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오른쪽 서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요놈에 대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놈에 대한 이거를 이제 그 솔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요 S0,N 플러스 1이 전체 집합이죠. 이 중에서 원소가 그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거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전체 문제를 보고 솔루션을 하나 구했어요, 그냥. 그러고 나면 이제 서버 프로블럼이 남는 거죠. 그거 서버 프로블럼이 남는데 요것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 그러니까 요것보다 부등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거죠. 요것보다 뭐 등호도 없을 겁니다. 하나가 이제 구해졌으니까 이제 진 부분 집합 관계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것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죠. 요거에 대해서 또 그리디 초이스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점점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어 갖고 나중에는 이제 끝까지 이제 가면은 공집합이 돼 갖고 솔루션을 다 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은 큰 프로그램에서 뭔가 하나를 초이스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브셋이 남게 되고 거기에서 또 초이스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텀업이 아니라 톱다운 어프로치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 지금 그림을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좀 작게 그려 놓은 건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걸 무조건 하나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A1 하나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거랑 오버래핑이 되는 액티비티는 절대로 솔루션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 요거 이후에 나오는 액티비티 중에 또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거 이거 하나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오버래핑 되는 이런 거는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또 요거 그 다음에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게 요거죠. 그리고 이거랑 오버래핑이 되는 이거는 다 이제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 또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거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랑 오버래핑이 되는 거는 제거하고 나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죠.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네 개가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요 솔루션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 솔루션 중에 요 첫 번째 있는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리디 초이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가능한 솔루션을 다 구할 수는 없어도 이 중에 한 개의 솔루션은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리디 알고리즘을 어떤 그 이제 리커시브 펑션을 써갖고 요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작성해 놓은 거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여기 액티비티가 n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1부터 해갖고 이제 여기는 A9, 그러니까 이제 n 값은 9가 되는 거죠. n 값은 9개. 그러면 이제 요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그 각각의 액티비티는 스타트 타임과 피니시 타임으로 솔팅이 된 이제 그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이제 i, n이라는 아규먼트를 받을 텐데,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액티비티 i 이후에서 n까지 이게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그 액티비티를 이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제일 처음에는 요 그러니까 i 다음부터 i 뒤에 나오는 원소부터, 바로 뒤에 나오는 원소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0부터 n까지로 이렇게 아규먼트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이제 i 더하기 1이 첫 번째 원소겠죠.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요 첫 번째 원소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요 fi, 그러니까 이제 ai하고 혹시 오버래핑이 안 되냐, 요 첫 번째 원소가 이전에 구한 솔루션하고 오버래핑이 되면은 그놈은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AM이라는 액티비티의 스타트 타임이 요 피니시 타임보다 작다는 건 뭡니까?
요 AI하고 오버래핑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그거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요게 false가 될 때, 그러다가 요 놈이 false가 되면은 다 끝났다는 거고, m 값이 n보다 커져 버리면 이제 이미 이제 끝까지 다 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놈이 false가 되면은, 그러면 요 AI하고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거, 그 놈이 솔루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놈이 솔루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 AM 이후부터 N까지에 대해서 또 리컬시브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호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는 액티비티가 n개가 있으면 이제 big of n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리커시브 펑션이 여러 번 불려지더라도, 그죠?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면서 오버래핑이 있는 거는 제거하고, 그리고 오버래핑이 없으면은 또 리커시브하게 호출하고, 그러다 보면 한번 요 리커시브 펑션 하나에서는 요게 while 룹이 있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이제 while 룹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요 놈에 대해서 하겠죠. 그리고 가다가 오버래핑이 없는 어떤 거에 대해서, 예를 3에 대해서 아까도 1369든가 제일 처음이었지 솔루션이 1368인가 이제 요렇게 여기 쭉 따라가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요게 대해서 리커시브 한번 부르고 요 놈들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리커시브 요 놈 솔루션 넣고 또 리커시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리커시브 펑션이 4번인가 여기는 불려지더라도 전체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그냥 실행된 거라서 그냥 big of n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실행되는 걸 이제 그림으로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리커시브인데 제일 처음에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불려진다 그랬죠. 그 SF는 이제 요거에 스타트 타임과 피니시 타임에 뭘 어레이로 이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A0라는 더미 액티비티를 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면 A0 이후에 나오는 액티비티 중에서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게 A1이죠. 이 놈은 요 놈하고 오버래핑이 안 되니까 요 놈이 솔루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솔루션에 들어가고, 솔루션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여기 알고리즘을 보면은 요 놈, 요 AM은 이제 솔루션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M에서 N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는 A1이 솔루션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1부터 11 지금 액티비티는 예제 요겁니다. 11개짜리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0에서 11로 부르겠죠. 그래서 더미 액티비티를 하나 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A1이 이제 그 이 액티비티 솔루션 문제의 그리디 방식으로 하면 A1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 들어가고 나면 요 들어가고 난 이제 요렇게 여기 이제 1,11 하면은 요 2부터 이제 쭉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요놈 A1하고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A2는 보니까 A1하고 오버래핑이 있으니까 A2는 이제 제외되고,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액티비티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A3도 오버래핑이 되니까 제외하고, A4는 이제 요 스타트 타임이 요 A1 피니시 타임 이후에 나와갖고, 그러면 이제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게 요 놈이네. 그럼 요 놈이 솔루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루션에 들어가고 이제 리컬시브하게 또 이제 4,11로 부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A4 좀 전에 그 솔루션에 들어간 요 A4하고 이제 오버래핑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피니시 타임이 빠른 A5는 오버래핑이 되니까 제외, A6도 오버래핑이 되니까 제외, A7도 오버래핑이 돼서 제외. 그러다 보면 이제 A8이 나오는데 요 놈은 오버래핑이 안 되니까 요 놈이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전 솔루션과 오버래핑이 안 되면서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솔루션에 넣고 나면은 그러면 또 이제 A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A8,11로 또 이제 리커시브하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A9는 오버래핑이 되고 A10도 오버래핑이 되고 A11은 오버래핑이 안 되니까 이놈 솔루션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A11에서 11 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끝. 알고리즘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걸 보니까 요 하나, 둘, 셋, 네 개. 요게 최종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리커시브 형태의 알고리즘을 여기는 이제 아이트레이티브 형태로 뭐 알고리즘을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는 아마 이게 더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펑션 아규먼트는 n개 가지고 A1 항상 A1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솔루션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 그러면 이제 A2부터 이제 요게 AM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데 요 놈의 스타트 타임이 요 놈 피니시 타임보다 크면은 그러면 뒤에 나온다는 거죠. 이후에 나오니까 요 놈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제 오버래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솔루션에 포함 안 시키고 다음 또 이제 그 m 값을 증가하면서 다음 그 액티비티를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을 이제 AM이 솔루션에 들어가면은 요 m 값을 이제 요 i 값으로 주갖고 그러면 요 i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솔루션에 들어간 거 가장 최근에 그 솔루션에 들어간 액티비티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이제 오버래핑이 안 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려고 요 i라는 거를 이제 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핑을 쭉 돌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A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아이트레이티브로 하나, 리컬시브로 하나, 지금 타임 컴플렉시티는 둘 다 똑같이 세트 오브 n입니다. 이것도 하면 포룹을 끝까지 쭉 하면은 답이 다 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 오브 n, 뭐 또는 이제 빅 세타 오브 n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이그젠플이었죠. 제일 처음에 봤던 이그젠플인데 요 이그젠플이죠. 요걸 이제 그리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알고리즘 저걸 갖고 뭐 계산을 안 해도 항상 첫 번째 원소는 들어가고 요거랑 오버래핑이 되는 요런 놈들은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피니시 타임이 이제 제일 빠른 게 이거고 이거랑 오버래핑 되는 놈은 제거하고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게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랑 오버래핑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니시 타임이 제일 빠른 게 이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버래핑이 되는 거는 제거하고 남은 게 없으니까 끝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알고리즘은 좀 복잡하게 써놨더라도 그냥 이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하나의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액티비티 셀렉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디 알고리즘으로는 어떻게 푼다 하는 걸 한번 예제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제 그리디 뭐 스트래티지라고 하고 또는 뭐 그리디 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그리디 방식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고자 하면은 항상 이 그리디 초이스를 연속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옵티멀 솔루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리디 초이스를 하고 나면은 남은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한 개의 서브 프로그램인데 이제 문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면은 솔루션이 구해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리디 이제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그러니까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액티비티 셀렉션 문제는 그리디 초이스를 했을 때 그리디 방식으로 했을 때 옵티멀 솔루션이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컴플렉시티도 big of n이었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 이제 OBST하고 알고리즘의 구조가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OBST 생각하면 n 세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빠르죠, 그리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디 방식을 쓸 수 있으면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빨리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리디 초이스가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어떤 그리디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게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다고 얘기하려면은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갖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내 그리디 방식이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디 그 방식을 갖다가 이제 이것도 요약한 거죠. 로컬하게 옵티멀 초이스를 그러니까 그리디 초이스에 의해서 로컬하게 옵티멀 초이스를 하다 보면은 글로벌 옵티멀에 이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리디 방식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관점에서 보면은 서버 옵티멀 이제 솔루션을 서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그리디 초이스를 했을 때 그게 옵티멀이다 하는 거를 이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그리디 방식을 비교를 해 놓은 거죠. 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바텀업으로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이제 전체 솔루션으로 나아가는 데 비해서 그리디 방식은 톱다운으로 그리디 초이스를 이제 전체 문제에 대해서 그리디 초이스를 하고 그러고 나면 서버 프로그램 사이즈가 줄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디 초이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버 프로그램이 이제 엠프티가 될 때까지 쭉 계속 그리디 초이스를 해 나가다 보면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맵색 프로그램이라는 데 대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